생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LIB 1부터 3까지의 순서는 처음에는 그 최상위 모듈인 프론트 오브 하우스는 그 상대 경로, 그러니까 이런 상대 경로에서는 바로 접근은 가능한데 바로 밑에 있는 호스팅이라는 모듈은 아직 프라이빗한 모듈이라서 바로 접근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순서적으로 하나씩 여기 퍼블릭을 붙여주게 되면 하나씩 접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함수까지 퍼블릭이라는 이걸 붙여주게 되면 이게 이런 상대 경로에서는 이렇게 바로 접근할 수 있고 그 절대 경로에서는 이 create라는 걸 붙여주고 일단 저는 이걸 파일을 나눠 놔가지고 이런데 메인에서는 바로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게 아닐 때는 이렇게 파일명도 같이 붙여주고 그 모듈명이랑 그 모듈 안에 있는 사용해야 될 이제 접근해야 될 명들을 명시해주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그 모듈을 생성하고 그 모듈 안에 함수를 정의하고 그걸 쓰는 스코프에 대해서 기술했는데 혹시 뭐 더 궁금한 점들이나 아니면 제가 뭐 번역에 있어서 오해가 있던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이게 잠깐만, 저 질문하겠습니다. 아, 네. 그, 같은 파일인데도 그 펍을 안 붙으면은 못 쓰는 건가요?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왔는데 그건 조금 더 뒤에 나와 있긴 한데 일단은 상위 객체 안에 있는 게 이제 지역 변수가 되겠죠. 뭐 이렇게 자바로 치면 그냥 int a가 되는데 이거에 네. 대한 접근 권한은 퍼블릭을 주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이 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약간, 여기서도 지금 호스팅이 에러가 나는 걸 보면 이게 호스팅에 대한 저희가 접근 권한이 프론트 하우스에 대한 접근 권한은 있지만 그 호스팅에 대한 접근 권한이 그 최상위라고 할지라도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프론트 오브 하우스는 접근이 되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접근이 되는 네,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그 같은 파일 내에 있으면 접근에 어떤 그 퍼블릭이 없이도 바로 여기 이 파일 자체를 최상위 부호라고 했을 때 음, 요 이 레스토랑트에서는 바로 프론트 오브 하우스를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설명이 궁금한 게 부족하면 있는데요. 네. 립1이라고 지금 중간에 파일명이 아, 들어가 네. 있다라는 거는 립1도 모듈로 보는 건가요? 파일명 있는 게? 이게 그 다음 example 4에서 나올 텐데 이렇게 파일을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파일 그러니까 external 파일을 호출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바로 호출을 할 수 있던데 이게 보니까 이걸 좀 그 스텝별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파일을 나눠놔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안에 라이브러리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설명이 됐을까요? 혹시 뭐 별 다른 게 없으면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2번 부분에서는 나오는데 이제 백오브 하우스라는 모듈을 만들고 이 안에 이제 여기 픽스 인커렉트 오더랑 그다음에 쿡 오더라는 함수들을 만들어 놨고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스코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같은 모듈 내에 있으면 굳이 이게 퍼블릭이 아니더라도 바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여기 쿡 오더를 그러니까 쿡 오더는 퍼블릭이 아닌데도 여기 픽스 인커렉트 오더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같은 파일 내부인 solve 오더는 이렇게 슈퍼라는 그 최상위 객체를 호출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호출을 하면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상대 경로 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한 파일 내에서 모듈이 그 제일 상위 부모 아래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모듈 내에 있는 함수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에서는 그 모듈 안에 스트럭처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 스트럭처에 대한 이제 함수들을 구성하고 이걸 사용하는 방법들을 예시를 들어줬더라고요. 먼저 그 블랙퍼스트라는 그 원래 예제에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게 없었고 네, 그 브레이크퍼스트라는 객체에는 이제 토스트라는 문자열을 가진 이렇게 퍼블릭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변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즈널 프리 그러니까 과일 그러니까 이 시즌 과일을 스트럭처로 구성을 했고 이 스트럭처에 대한 이제 함수들을 임플리먼트해서 구성을 해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썸머라는 거는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블랙퍼스트에 대한 생성자를 의미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이 썸머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로는 이 토스트란 걸 받고 그다음에 이게 리턴하는 값은 블랙퍼스트라는 이 객체를 리턴한다고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 얘가 반환하는 이 리턴 값을 블랙퍼스트에 저희가 매개 변수로 넣은 이 토스트에다가 바인딩을 하고 이 시즈널 프로잇은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그 프라이빗한 변수라서 이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그 피치즈라는 문자열을 이 변수에 바인딩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는 이걸 쓰는 방법과 그 다음에 토스트는 프라이빗한 변수 영역이라서 이거를 수정하는 함수를 이 블랙퍼스트라는 이걸 상속받은 여기서 함수를 정의를 해줬더라고요. 결국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 백오브 하우스의 블랙퍼스트라는 객체 안에 썸머라는 함수에 우리가 인자값을 넣게 되면 이 블랙퍼스트라는 결국 객체가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토스트의 값을 그 퍼블릭한 토스트란 변수의 값을 바로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거를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닷 접근자로 바로 밀 토스트라는 걸로 저희가 넣은 이 문자열을 출력을 할 수 있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걸 해본 이유는 이 이제 뭐 캡슐러라든가 어떤 그런 은닉화에서 이거 역시 이제 퍼블릭하게 구성하지 않고 토스트 역시 프라이빗
한 변수 영역으로 만든 다음 이 썸머라는 거는 결국은 똑같은 내 생성자니까 여기서 이 블랙퍼스트라는 객체를 반환을 해주고 그다음에 토스트라는 값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접근자가 아니라 캡슐러에서 사용되는 이런 getToas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만 토스트를 접근할 수 있게끔도 가능한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이 아까 앞에서 6챕터에서 설명한 이 enum도 결국 모듈 안에 사용이 가능한데 이 enum을 접근함에 있어서 여기서 보이는 이렇게 현재 파일의 상대 경로로도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고 아니면 create라는 걸 이용해서 이 enum에 있는 이 베리언트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이 돼 있는 거를 예제로 적어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장에서는 그 외부 모듈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장이고요. 만약에 랜덤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싶은데 그걸 직접 만들어 쓸 수도 있지만 이거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패키지 매니저인 카고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 모듈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카고 서치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 랜드라는 이 외부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cargo.toml 안에 있는 dependencies에 제가 원하는 모듈명과 버전을 명시를 해주면 그리고 cargo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여기서 cargo 빌드나 인스톨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필요한 디펜던시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툴을 사용하고 있어서 여기서 저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VS 코드에서는 이 모듈을 다운로드 받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외부 모듈을 해당 패키지에 넣는 방법을 먼저 알아봤고요. 네, 이게 어디 있을까요? 랜드를 저 부분은 그냥 이렇게 외부 모듈을 가져오는 방법만 기술이 돼 있어서 그다음에 제가 여기 4장에서 제가 좀 이게 설명과 실험을 해봤던 거는 이 프론트 오브 하우스라는 함수를 씀에 있어서 어떻게 이게 접근이 가능한지 이게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패키지를 만들어서 저는 이걸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처음 설명했던 이제 프론트 오브 하우스의 호스팅이라는 모듈에 add to waitlist라는 함수를 접근하기 위해서 다 퍼블릭한 객체와 모듈을 만들어주고 여기 eat at restaurant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모듈명을 이용해서 그 내부 모듈명을 이용해서 쓸 때는 그 use create 이 프론트 오브 하우스라는 걸 만들어주고 호스팅을 사용하게 되면 이 호스팅이라는 그 알리아스만 가지고도 add to waitlist라는 함수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 부분을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 경로가 아니라 위쪽에 use create 이런 문구를 써주게 되면 바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장이었고요. 근데 챕터 2에서는 네. 이게 메인이 여러 개가 있어도 이게, 이거는 제가 그냥 파일을 나눠놓은 건데 진짜 메인은 여기서만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 메인에서 이 example 1이라는 러스트 파일을 여기서 저는 호출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이거 보는 것마다 안에 예제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이거를 다 주석 처리하고 하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파일을 따로 구분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그럼 이원의 메인은 실행은 안 되는 건가요? E1의 메인을 실행할 때는 진짜 메인인 러스트 파일에서 그 걔를, 모듈 1 이원의 메인을 example 1 실행. 파일을 여기서 먼저 임포트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 메인 접근자인 이 메인을 호출하게 되면 이제 얘가 호출이 되면서 원래 예제인 이쪽 부분이 실행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원래 예제에는 이렇게 E1이라는 이런 부분도 없이 그냥 순수 메인 파일에만 있는 거라 이거를 여기서 실제 메인 파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따로 어떤 자기 부모의 그러니까 익스터널 파일이 아닐 때는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접근도 가능하다고 예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 네, 저는 아까 있었던 이렇게 질문의 연장선이긴 한데, 네, 아까 전에 메인문에서 이제 모듈을 임포트할 때, 러스트에 네, 있는 그 파일 이름을 쓰셨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면 저기 파일 하나를, 그냥 파일 자체를 약간 하나의 그 모듈이라고 인지를 해도 아마 무방할까요? 무방합니다, 그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이드해 주는 방법이 하나의 패키지에는 연계 또는 하나의 라이브러리만 포함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펑션을 하나의 기능만 제공한다.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지금 형태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일 이름이랑 이건 모듈이랑 네,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메인에서 B1 ES1을 안에 또 다른 호출하고 모듈을 또 만들어 넣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네. 이런 것보다는 뭐 파일을 뭔가 구조화해서 쓰는 경우가 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들 어떻게 그렇죠. 이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이게 그냥 정말 스트링을 호출하는 콜 스트링이라는 펑션이면 그거 안에 딱 그거 하나 정도만 있겠죠. 음, 네, 이게 네네, 알겠습니다. 똑같은 명들이 계속 중복되고 이런 예제들이 있다 보니 이거를 그러니까 주석 처리하고 다시 주석을 빼고 하는 것보다는 파일을 나눠서 적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장이나 3장에서도 이 프론트 오브 하우스라는 모듈을 호출함에 있어서 1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크리에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바로 여기 접근을 했는데 2장에서는 셀프라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호출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듈명을 호출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그 2장에서까지 보면 이 호스팅이라는 모듈명에서 이 함수를 접근할 수 있게 해줬는데 3장에서는 이 모듈명까지도 쓰기가 귀찮을 때는 이 전체 경로를 다 적어주면 굳이 앞에 호스팅이라는 모듈명을 붙이지 않고서도 이 함수를 호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기술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러스트에서는 그 모듈을 호출할 때 같은 명이 오는 거를 근본적으로 방지를 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위쪽에서는 이렇게 모두 다른 모듈을 불러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주석 처리된 이 리절트라는 이 모듈을 불러올 때는 똑같은 모듈이 두 개가 있으면 에러를 그러니까 어떤 걸 찾을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걸 근본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데 그래서 이 똑같은 IO 패키지의 리절트랑 FMT 패키지의 리절트란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아래 기술된 것처럼 그 as라는 문구를 이용해서 알리아스를 설정을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래 이제 함수들을 보면 이렇게 패키지명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모듈을 이렇게 호출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 알리아스를 준 그런 명을 이용해서도 바로 이렇게 각 모듈에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5장은 이렇게 임포트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장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필요한 각 모듈들을 한 라인씩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 각각의 모듈들이 스탠다드라는 이게 std 패키지 안에 같이 있다고 하면 이 브라켓 안에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올 수 있다고도 설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IO 패키지를 쓰고 싶은데 IO 패키지의 전체와 그 다음에 write라는 이 모듈을 사용할 때는 여기 13라인에 있는 IO의 셀프와 IO의 write 이렇게 이용을 하면 요 10번째, 11번째 라인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게끔 호출을 할 수 있다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컬렉션스의 아스타릭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자바에서 똑같이 그 컬렉션이라는 그 모듈 안에 있는 모든 모듈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걸 명시적으로 해놨더라고요. 이번 네 번째 그 예제에 있어서는 이런 그 외부 모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모듈들을 임포트할 때 여기에 별칭을 붙인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어떤 질문들 있으실까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 example 공사해 보면 E1, E2, E3, E4를 모듈로 인식한다는 거잖아요, 파일을. 죄송한데. 메인에서 E1부터 E4까지를 각각의 모듈로 인식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스 폴더 밑에 E0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밑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example 5라는 거에서 이제 설명이 될 거예요. 이게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example 5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 front of house 디렉터리라는 디렉터리는 존재하지 않았고, 원래는 이렇게 외부 모듈, 그러니까 front of house라는 외부 모듈을 파일 형태로 구성도 가능하고, 거기 안에 호스팅이라는 모듈을 만들 수 있고, 똑같이 add to wait list라는 펑션을 만들었는데, 이걸 라이브러리에서 호출할 때는 그 example 4의 example 1에서 이 메인을 호출하는 방식과 결국 이거를 이제 파일화 시켰을 때 그걸 라이브러리에서 호출하는 게 이제 다르지 않다고 설명해 주는 부분이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example 0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구성이 가능한데 제가 좀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뒤에 서픽스로 dir이라는 그러니까 디렉터리라는 명을 붙였고요. 그래서 결국 이 프론트 오브 하우스 디렉터리라는 걸 호출하기 위해서는
그, 잠시만요. 원래 예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듈만 호출하면 된다고는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서 구글링을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모듈 안에 이 모듈을 명시를 해줘야지만 제가 이 크리에이트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그러니까 메인 라이브러리 파일에서는 그 다른 외부 라이브러리 파일을 참조할 때 제가 그 앞에서 계속 쓰던 E1부터 E4까지의 파일들은 이런 식으로 모두의 파일명만 명시를 하면 바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하위 디렉토리, 그러니까 뭐 어떤 구조적인 그러니까 디렉토리 스트럭처링을 할 때 어떤 구조적인 라이브러리 모듈이 필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주게 되면 그 하위에 있는 호스팅 dir이라는 파일을 참조할 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제가 준비한 챕터 7장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앞서서 use, create 이렇게 사용을 하셨잖아요. 근데 네. pub use랑 그냥 use의 차이점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그냥 유즈를 사용하게 되면 이 라이브러리 내부에서는 이게 바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걸 이제 리익스포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금 그러니까 이 메인 파일이 아닌 다른 파일에서 이 모듈의 별칭, 그러니까 이 변수화된 이 모듈을 사용하고 싶으면 퍼블릭을 붙여주게 되면 사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네, 파일에서 지금 있는 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 라이브러리에서 어, 현재 모듈 콜롬 호스팅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 여기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 설명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테스트를 해보진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이 장은 그냥 결국 그냥 저희가 라이브러리 모듈을 어떻게 만들고 모듈을 호출함에 있어서 그 경로를 어떻게 설정하거나 아니면 그 모듈에 대한 그 알리아싱 정도를 알아보는 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별다른 실험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그냥 이게 기본적으로 함수를 만들게 되면 이게 프라이빗한 함수가 된다. 뭐 이런 부분이랑 그 프라이빗한 함수를 부르기 위해서는 앞에 pub라는 이걸 붙여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된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마지막에 표현하신 게 네. 그 8라인이나 6라인에처럼 쓰려면 위에 모듈을 선언해 이거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내부가 아닌 다른 파일에서 모듈을 호출할 때 이 모드라는 걸 명시하고 그 파일명을 명시해주지 않으면 이 아랫부분처럼 이렇게 참조할 수 없는, 그러니까 unresolved import라고 해서 뭐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별칭에 대한 참조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모른다고 나옵니다. 그걸 LIB RS에서 꼭 다 모듈 구조를 전부 다 써줘야 된다는 거네요. 이게 LIB가 됐던 메인이 됐던 그 같은 레벨이거나 아니면 다른 같은 레벨의 디렉터리 안에 있는 모듈을 참조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다 모드라는 걸 붙여주고 그 모드라는 파일명을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파일명을 명시를 해주면 그 하위에 있는 걸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제가 이거 좀 가능한 한국어로 된 걸 찾고 있긴 한데 영어를 저도 해석하면서 하다 보니 좀 저도 예,
해석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중 임포트를 하는 느낌이에요. 뭐 이중 임포트라기보다는 내가 쓸 파일명을 명시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파일 안에 모듈을 사용할 때는 미리 이걸 뭐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중 임포트라기보다는 잠시만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C++를 예로 들면 그냥 모드 뭐라고 쓰는 거는 그냥 샵 인클루드라는 이렇게 임포트하는 내용으로 느껴지고요. 네, 그리고 use라고 쓰는 거는 그러니까 약어를 만드는 거라서 그냥 using namespace 머시기 이렇게 쓰는 거랑 같은 거로 느껴집니다. 아, 네, 네임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듈 안에 이 모듈, 그러니까 이 함수를 내가 이 별칭을 줘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왔는데, 예를 들면, 자바는 이제 패키지 구성이 폴더 스트럭처 구조로 따라가잖아요. 네, 이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C++에서는 네임스페이스를 브레이스 형태로 해서 선언해줘서 폴더 구조와 상관없이 선언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폴더를 따라가길래 자바 형태로 이렇게 따라가나 했는데 모드로 정의를 해줘야 움직이는 걸 보면 약간 앞에 선언을 해줘야 움직이는 건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해당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해당 모듈의 최상위, 그러니까 뭐 그게 디렉터리나 뭐 파일일 때는 그 명까지는 명시를 해주고 그 파일 안에 뭐 모듈이 호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모듈을 호출할 때는 바로 호출이 안 되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가 호스팅을 사용하겠다 아니면 이렇게 사실 이 부분이 없이도 이런 식으로도 바로 접근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건 아까 그 네임스페이스 같이 요 프론트 오브 하우스 호스트를 내가 이 호스팅이라는 별칭만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요거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해볼 수 있네요. 2라인하고 4라인을 커멘트 풀고요. 8라인, 2, 4, 네. 8. 3 커멘트 주면 어떻게 돼요? 3라인. 어떤 거요? 3라인에다가 주석 처리.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잠시만요. 문제가 생기네요. 네. 이게 어쨌든 메인이나 LIB에다가 모듈 구조를 적어줘야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예지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DIR이라는 서피스를 붙이기 전에는 이 프론트 오브 하우스라는 파일을 없애고 이 프론트 오브 하우스라는 디렉터리를 만들고 그 안에 호스팅이라는 러스트 파일을 만들면 인식이 된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주지 않으면 얘가 바로 이거를 인식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예제가 틀린 건지 이걸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는 이거는 그래서 구글링을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그 디렉터리 구조 안에 있을 때 파일을 찾을 때는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디렉터리 명과 그 파일명까지 같이 명시를 해라고 그 스택 오브 플로우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설명이 많이 미흡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 차례를 넘기기 위해 제가 화면을 좀 종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끄지?
어찌 이제 제가 공유를 하면 될까요? 네. 네. 예, 따라오시면 짠, 요거 네, 아무거나 잡으시고요. 뭔가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새로운 것 그 기존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오늘 했던 활동에 대해서 강화하거나 약화하거나 그다음에 배웠던 것들 그런 거를 좀 적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한 분 정도? 네. 얼추들 정리하셨나요? 조금 시간 더 드려볼까요? 한 1분 정도. 네, 요거가 다인 것 같으니까요. 오늘 정리를 해볼게요. 좀 더 우리가 활성화시킬 거는 교재 샘플의 응용 코드 하나 정도 만들어서 실제 동작 확인, 성공이라든 하기 좋게. 요건 어떤 의미죠? 코드를 하나 정도 만들어서 아, 저요. 샘플 외에, 네, 교재 샘플 외에 뭔가 그거를 응용한 다른 코드? 그걸 응용한 거요. 네. 네네. 요거는 그러면 앞으로 발제하시는 분들이 약간 참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하면 뭐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예. 저는 참조해서 할 거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도 병행할 거. 문제풀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가 그 저번 철수에 했던 그 숙제들, 그거를 숙제들. 이제, 네, 지금 이제 안 보고 있었는데, 좀 그런 걸 좀 해서, 이제, 실제로 좀 더 짜보고 해야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러면 요번 주는 그렇고 다음 주에는 하나 골라서 각자 해보고 모여서 한번 리뷰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다음 주에 한번 시도해 보는 걸로. 네. 네. 그러면 약간 발표 챕터를 하나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하나 들어가면. 네. 다음에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케이스. 다양한 케이스를 하면 근데 이건 또 약간 첫 번째 거랑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놔 볼게요. 네,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울링은 양현님이 마이크하고 스피커하고를 따로 쓰시나 봐요. 양현님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양현님께 이렇게 하울링이 하나 발생하긴 하거든요. 이어팟이 오늘 안 돼서 지금 따로, 그런 건가요? 네, 임시적으로 그랬던 거죠? 네. 네네. 예, 요거는 그 특정 상황이니까 요거는 해결 바로 될 것 같고요. 여기다 좀 내려볼게요. 그다음에 사전의 교재 설명을 모두 읽어보고 기본 설명을 좀 더 줄이고 토론 연구, 디스커션 위주로 궁금한 거 위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요거는 발제 준비하시는 분이 시간을 약간 좁게 좀 조절해 주시면 저도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뭐라 해야 되나. 시간을 약간 정해놓고 그러니까 오버돼도 상관없는데 타겟을 좀 정해놓으면 어떨까 해서 요건 제가 적어놓은 건데요. 다음부터는 시간을 좀 정해서 오버되더라도 이제 타겟을 가지고 움직이면 어떨까 이런 거였고 바로 위에 적어주신 거는 시간을 발표를 좀 줄이더라도 토론이나 뭐 궁금한 것들 논의하는 걸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네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것은 이넘하고 스트럭처에 대해 배우는 게 이제 패턴 매치나 데이터 추출하는 거, 그다음에 크리에이티 정의하고 모듈 사용 관계에 대해서 배워서 좋은 거하고 실제 운영 프로젝트 좋은 거, 모듈 사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예, 그죠? 막 실사례에서 많이 보게 됐는데요.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저희가 학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